존경하는 21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익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2015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도내 주요 SOC 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내수 부진과 물가 하향 안정화, 원화 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3%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 안전 만들기, 복지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요 SOC 사업의 예산이 감액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도내 주요 SOC 사업이 또 사업 예산이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도내 주요 SOC 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예, 국장님, 천안 청수 전철역은 새로 조성된 천안 청수 행정타운 및 용곡, 쌍용, 신방동 등 인근의 인구 약 20만 명, 천안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타당성 및 기본 계획에는 그 건의 내용이 누락되고 반영되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역 중에서 2개역은 신설로 계획되어 있고 8개역은 기존 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청수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충북까지 연장 요청한 상태이며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중 북청주역 신설을 또 청주공항으로 선로를 약 300m 이설을 요청해서 이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 주요 SOC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국가교통 DB 중 충남권역 자료의 오류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가교통 DB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국가교통 DB에 관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는 교통정책, 계획 수립, SOC 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국가교통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위주의 교통조사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DB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이걸로 할까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국가교통조사의 결과를 이용해서 전수화 및 장래 수요 예측 무형 정산을 통하여 기준연도 및 작년연도 교통수요 예측 자료를 구축하고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물 투자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러면 이러한 국가교통DB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고 대도시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한 8개 도는 이 국가교통조사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예, 문제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교통DB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도 한번 이거 예, 저거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천안과 아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은 전년도 대비 1.48%가 증가하고 아산은 2.47%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천안은 2014년 61만 1000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를 해서 2040년에는 56만으로 줄고 아산은 30만 7천 명을 정점으로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2040년에 28만으로 준다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과소 추정은 결국은 장래 통행량에 대한 과소 추정을 낳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 도내 주요 SOC 사업에 국가 사업에 반영되는 것을 장애의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 통계가 좀 잘못되고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 인구의 증가 추세의 반영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장내 개발 계획도 이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에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공주시의 월숭 보금자리 주택과 탄천 일반 산단 등 6개 사업과 논산의 동산 일반 산단과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2개 건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남도청 이전 관련된 내부 신도시 계획,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사업 등 나머지 13개 시군의 개발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충청남도의 인구 지표의 가소 추정과 장래 개발 계획의 누락은 결국 장래 통행량의 가소 추정을 낳기 때문에 이는 결국 우리 도의 중요한 도로와 철도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있어서 타당성의 저평가가 우려된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해서 이 국가교통조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이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 현실적인 인구지표와 각 시군별 장래 개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내 주요 SOC 사업을 국가교통 장래 사업에 반영하고 또 그에 따른 국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2016년부터 이 국가교통조사에 함께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유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2013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을 현재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5개 권역에 대한 경기도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이미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충발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정책 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 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교통망, 즉 교통전에 대한 분석 결과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충남도 5디 즉 시점과 종점의 통행량의 현행 문제가 현재 미흡했고, 두 번째로는 교통 지원과 네트워크의 상세성 불일치 문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 개발 계획에 대한 미반영 문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들이 발견이 됐고, 또 넷째는 충남의 교통 수요 모형이 부재하다는 타 시도의 비교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7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교통 DB 구축 사업에 시행할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2016년도 국가교통 역량 조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지방 재정 상황이 어렵고 국가의 세입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도내 주요 SOC 사업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정책국장님 하는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예, 12월 10일부터 천안 아산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같은 아산에 고입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의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산의 배방 설하고 우선 선발제 도입으로 천안 서부 지역의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소재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는 아산과 천안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 아산, 고입 협의체를 가동해서 두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 진학지도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학 정원을 배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시군의 지원 희망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산, 천안으로 가는 그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아산 교육청, 천안 교육청,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 제공해서 진학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교육청에는 진학 지도 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지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및 아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화고등학교하고 배방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부터 아산 학생들을 일정 비율 우선 선발하는 내용, 이른바 지역학생 우선 선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학생 우선 선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일정 비율의 아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화고와 배방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중학교에서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천안 아산 지역의 고입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에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상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뭐가 준비 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준비 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준비 부족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그 준비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입제도 변경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계시지 않은 부교육감님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천안 지역의 여론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또 의회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학교 배정 방법 연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취임한 후에도 이 업무를 지속했고요. 그 특수지 학교, 이른바 선호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그런 학교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또 협의한다든지 무엇보다도 배정을 위한 고입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천안 고입제도 변경 추진단을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진단 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에서는 2대 핵심 과제와 3대 지원 과제 그리고 1개의 병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대상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비선호 학교 중심으로 그 매력적인 진로 집중 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되더라도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지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제외 3개 특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혁신해서 명품 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집중 육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요. 둘째는 교원들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 아산 지역의 고입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인근 지역 간의 그 관계를 좀 더 잘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아산 지역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아산 지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에 천안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력 쏠림 현상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선 선발제를 적용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아산 지역의 학생들이 아산 지역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내고장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용 문제를 좀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 진로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의 시설 여건을 상당한 수준 높이는 그런 것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뭐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고교 평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고교 입시 정책 아이들의 장래가 달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입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천안의 중2 학생 또 그 학부모들은 2016년 고교 평준화를 대비해서 입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교 평준화 조례가 부결되면서 이 중2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은 그 말도 못할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혼란, 이 빨리 종지부를 찍고 이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 문제가 갈팡질팡 결론을 못 짓고 있어서 그 천안에 있는 그 중2 학생들과 뭐 중2뿐만 아니고 뭐 중1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모들이 그 지금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참 안타깝고 참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2016년 고교 평준화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로? 준비 잘 되셨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예. 중2 하여튼 학생들의 그러면 혼란 우리 때문에 국장님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말 믿고 하여튼 우리 고교 평준화 조례 다시 통과돼서 우리 천안 또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고교 평준화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하향 평준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향 평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상향 평준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보내서 평준화시킨다는 것이 상향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위 이제 뭐 천안에서 말하는 빅3 이런 학교 그런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12개 전체 학교의 평균 성적은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는 상당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낮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합해서 평준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경우에 전반적인 성적이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소위 그 아주 성적 좋은 뭐 몇 개 학교의 성적은 다소 내려갈 수 있지만 전체 평준화가 되면 전체의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갈 거다. 그렇게 그래서 기대합니다. 전체 학교의 성적으로 보면 상향 평준화가 맞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장학 지도를 하면 뭐 물청소 등 대청소를 하는 등 학교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장학 지도 방식이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학교가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장학 지도 시 공개 수업을 2회씩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공개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수업 밀도 또한 떨어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 장학 지도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각종 잡다한 점검 사항을 요구하고 정상적 교육 과정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장학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과 배움에 깊은 안목과 통찰력으로 전문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불만이 높다고 하면 장학 지도의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보여주기식 공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의지 있으신지 또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오래 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 교육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돼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 없든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장학지도 방법을 조금 개선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일방적으로 장학사가 가서 보여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같이 가서 집단으로 컨설팅에 응해주는 쪽,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장학에 대한 의지를 좀 도와주는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업 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발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배웠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배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분 좋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수업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 감독해서 해야 되겠는데 일단 장학사님들이 장학 능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료 내라.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지도하고 장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전문직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 철학과 그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픈 부분이지만 정말로 혁신해야 될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보여주기식 공개 수업은 앞으로 좀 지향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수업 공개의 날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보고 싶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떠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 공개의 날은 보여주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네. 공개 수업 하지만 하지만 예를 이제 들어서 이런 네. 장학지도 네네. 우리 장학사님들한테 네. 보여주는 네. 이런 형식적인 공개 수업은 좀 지향하시겠다. 그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 교육 전문직 연찬회라든지 또는 교장 회의에서 단단히 일러서 우리 충남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